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은 연일 정말 뜨겁습니다. 밖에 정원에 나가면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그런 그 뜨거운 열풍으로서 10분 정도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폭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 지진이라든가 또한 뭐 장마라 그런 뭐 비에 뭐 소나기 등 뭐 여러 가지 재난이 겹치고 겹쳐서 일본이 뭐 정말로 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해서 뭐 오늘까지 36명이 사망했고요. 아직도 구조 작업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마친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인프라가 모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수도관이 들어오지 않고 전기가 끊기고 아직도 전기가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피난처에서도 피난은 일단은 했지만은 뭡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폭염으로 인해서 뭐 상당히 진행이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고요. 뭐 인프라가 한번 이렇게 부서지면은 고쳐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제목과 같이 타이틀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AI 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본과 한국의 AI 격차는 분야별로 다르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생성형 AI 특허 정책 추진에서 앞서고 있고요. 일본은 산업용 로봇, 물리, 피지컬 AI 응용에서 강점을 보이는 영상입니다. 둘 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프론티어 모델과 대규모 컴퓨터에서 뒤처져 있지만 최근 양국 모두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추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로서는 AI 특허 인구당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뭐 미국과 중국도 제치고 한국 세계 1위입니다. 특허권에서는 10만 명당 14.31건으로서 2년 연속 일본은 4.3건으로서 5위권, 한국은 밀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대 수량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주목할 만한 AI 모델 발표로서는요, 한국이 세계 3위, 2025년 5개국에서 미국 50, 중국이 30 다음으로 일본은 상위권에서 거의 부재하고요. LG나 네이버, SK텔레콤 등 업스테이지 등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설치는 일본이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 공장 같은 데에서 움직이는 로봇팔이나 뭐 이런 것은 일본이 좀 앞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로봇팔도 움직이려면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도 한국이나 이런 데서 칩을 수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 약 3만 6천 대, 일본이 약 4만 5천 대에서 한국이 조금 뒤칩니다. 1만 대 정도. 또 AI 도입 활용률은 한국이 증가폭 세계 1위 기록에 하반기 30.7%대로 상승하고 일본은 생성형 AI 개인 이용률이 최근 58.8%로 전년 대비 2배 늘었으나 중국이 93.6%, 미국, 독일 각 75.6%에 비해서 여전히 낮고 기업 기대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준비도는 한국 세계 5위, 아시아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 일본은 14위로서 2년 연속 하락 중에 있고요. 한국은 정책이나 거버넌스에서 고득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AI 준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이런 준비도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한국 쪽 특징과 강점입니다. 공격적인 국가 전략과 AI 바지크 악트 세계 최저 종합 AI법 2026년 시험 AI G3 목표 2030년 예산 대폭 확대 최근 10년간 약 8,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메모리 팹에서 네이버 등 데이터 센터 로봇 중심으로 또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세계 선두로 AI 인프라 핵심 부품 강세입니다.
뭐 HBM은 이거 메모리죠. 메모리에서 고역대 메모리인데 이것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이 두칸 모델 하이버 CLOVA X 등과 특히 모델 발표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프론티어급 LLMQ GPU 인플라 플랫폼 상태기에서는 미국 빅테크와 격차 존재, 인재 유출, 민간 VC 투자 규모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특징과 강점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본 측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조금만요. 일본 특징과 강점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항상 강점이라 그래도 뭐 뭡니까 그 공장 안에서 산업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칩이 있어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칩을 한국이 강점이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에서 수입해서 만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부품은 한국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에, 한일 반도체 비교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D램과 HBM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물론 그 반도체 난도 있었죠. 몇 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의 그 장비와 소재를 팔지 않겠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은 잘 극복하고 이제는 뭐 한국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그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 듀폰 같은 일본 기업 같은 것도 도쿄 엘렉트릭 같은 것도 한국에 직접 일본의 타치를 받지 않게끔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한국 삼성이나 SK에 물건을 제출하는 뭐 이런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먹혀가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도 또 레지스트나 뭐 이런 것도 훗산이라 뭐 이런 것도 한국에서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고 또한 그 위협에 처하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치적으로나 그런 데이터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도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압도적이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HBM 요즘 그 AI 부문에서 HBM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 HBM은 GPU라고 그래서 원래 그 GPU는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픽 뭐 여러 가지 그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쓰는 GPU죠. 그래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GPU라고 그러는데 이 GPU의 바로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건 HBM 아니면 메모리인데요. HBM이 옆에 있어야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또 우리가 그 명령을 내리면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HBM이 없으면 AI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HBM이 우리 한국이 또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를 점유율 약 50에서 60%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2, 약 20% 등 두 회사 합쳐서 70에서 80% 이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HBM 양산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D램이 삼성,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60에서 70% 이상 점유, 일본은 이미 철수했습니다. 난다형 플래시 삼성 1위고 일본 키옥시아가 약 14에서 15%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삼성,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5,200달러 구매의 신규 펩티자 호남 지역 등을 발표하며 HBM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HBM과 메모리는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뭐 세계 70에서 8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 따라오지도 못하고 정말 앞서가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AI도 모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칩도 HBM 칩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SK 하이닉스 HBM4 칩입니다. 신물과 HBM 적중 구조 설명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여러 장의 아파트처럼 한 장의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서 이것이 뭐 10층, 20층, 30층을 쌓아서 여러 장의 D램을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쌓아 올려 초고속 대용량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AI, GPU, 엔비디아 등 필수적인 부품으로 한국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커다랗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현 상태에서는 앞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에서는 소재 일본이 강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 반도체 소재를 일본이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참 탁월하게 이것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그런 위험 수준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장비는 일본 기업 도쿄 엘렉트로닉 등에서 세계 점유율이 약 20에서 31%로 미국 다음에 특히 도포 현상 장비, 이 도포 현상은 뭐 웨이퍼 위에다가 레지스터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팅을 하는 작업이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90% 이상이 웨이퍼 세정 절단 장비 등에서 독점적입니다. 소재 일본이 전체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시네스 화학이나 스미코나 포토레지스트, EUV용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화학약품 등에서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100년의 화학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빠른 시간에 외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화와 더불어 기술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했다는 것뿐 그렇게 무서울 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입니다. 또한 한국 메모리 공장도 일본산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자립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의 무서워할 위험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 대처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국 메모리 공장도 일본산 장비와 소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긴 합니다. 도쿄 엘렉트릭 장비와 클린룸 작업 모습입니다만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정밀 제조 장비들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쓰이는 장면으로서 한국 팹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뭐 알고 있다시피 장비 면에서 소재 면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는 반도체 칩이 문제죠. 칩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일본 키옥시아 공장 전경입니다. 위에서부터 난다 분야에서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규모와 투자 속도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하게 더 짚어보면은 종합 정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HBM과 DRAM의 세계 1, 2위입니다. 70% 점유하고 있고요. 플러스 뭐 10% 더하면 한 8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뭐 HBM과 DRAM 우리 한국이 뭐 커다랗게 이게 없으면 AI 산업도 만들어지고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국이 커다랗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난다형도 1위 삼성이고 3위권 기옥시아, 그다음에 한국이 우세합니다. 제조 장비로서는 일본이 조금 우세하고요. 소재 의존도도 일본이 조금 우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중심으로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일본은 장비 소재라는 보이지 않는 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국 모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격차는 투자 실행력과 수율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로 인해서 AI 분야는 우리 대한민국이 커다랗게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